코펜하겐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풍경이 니하운 아닐까요? 건물들이 참 알록달록하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색으로 기능을 구분했다는 설, 흐린 날씨가 많아 외벽을 밝은 색으로 칠했다는 설, 건물의 외벽을 보호하기 위해 색깔 있는 페인트를 칠했다는 설 등이 있는데요. 덴마크를 디자인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모여 지금의 명성을 만든 것 같기도 하네요. 니하우는 코펜하겐 최고의 사직 명소죠.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운하와 알록달록한 건물을 한 프레임 안에 담으면 대충 찍어도 예술이 됩니다. 특히 운하 중간의 다리에서 니하운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을 추천드려요. 이번 유럽 여행 중에서 체감상 물가가 가장 높은 곳은 스위스였는데 코펜하겐도 그에 못지않게 물가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여행 시에는 코펜하겐 카드가 필수템입니다. 이 코펜하겐 카드를 이용하면 수상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수상버스는 다른 도시의 비싼 유람선 투어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혜자 패스입니다. 꼭 구매해서 이용해보세요. 수상버스를 타고 보이는 풍경들로는 뉴하운, 오페라 하우스, 블랙 다이아몬드 등이 있는데 항구와 수변을 따라 지어진 건물들이 하나같이 멋들어집니다. 바닷가 풍경만큼은 시드니나 뉴욕 못지않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해질녘에 수상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들이 노을빛에 붉게 빛나고 물 위로 노을과 건물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평화롭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코펜하겐의 환상적인 노을을 바다 위에서 마음껏 감상해 보세요. 현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현대 미술관입니다. 코펜하겐에서 35km 떨어진 험레백이라는 해안 마을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이자 해안 공원입니다. 건물은 낮고 길게 펼쳐져 있어 건물 자체가 그냥 자연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전시관 사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정원과 바다의 모습이 전시된 작품처럼 보입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 의도한 것이겠죠. 또한 건물 내에도 작품이 있지만 건물 밖에도 헨리 무어와 같은 거장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코펜하겐 여행 시 반나절 코스로 추천합니다. 이름도 멋있고 건물도 멋진 데다 바닷가 옆에 있어 분위기까지 좋은 코펜하겐 왕립도서관 신관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식 도서관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OBA, 스웨덴 말묘의 시립도서관과 함께 제 마음속 멋있는 도서관 탑3입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면 검은 다이아몬드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도서관 건물 사이로 도로가 지나는 것도 이색적이고 옆에 있는 구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질적이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그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니 이게 바로 덴마크 감성인가 봅니다. 내부는 더 멋집니다. 건물 중앙이 통으로 뚫린 구조인데 전면부에 거대한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발코니와 통로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꼭 8층까지 올라가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덴마크의 예술가 페르 키르케비가 그린 거대한 천장 벽화를 지나면 구관으로 연결되는데 구관과 신관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뷰가 오션 뷰라니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매즈 미켈슨의 광고가 생각나는 맥주. 덴마크 맥주의 대명사 칼스버그가 처음 만들어진 곳에 왔습니다. 칼스버그의 역사부터 예전에 사용되었던 도구들, 그리고 병 모양이 변해온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원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맞는 맥주를 찾아주는 체험도 있는데요. 저는 데니시 필스너가 나왔네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각국의 맥주병을 전시해 넣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하이트와 오비 맥주병도 전시되어 있어 괜히 더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맥주 시음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직접 맥주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역시 맥주는 원산지에서 마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 코펜하겐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인어공주 동상입니다. 왜 유럽 3대 허무 시리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러 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작고 동상만 덩그러니 있네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허무하기로는 인어공주가 1등입니다. 보면 정말 허무해요. 덴마크 디자인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디자인 박물관에 가고 실제 집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제품을 사려면 헤이에 가시면 됩니다. 디자인 박물관에는 가구와 조명 등 생활 디자인 관련 전시물들이 있는데 특히 의자 전시 공간이 흥미롭습니다. 뭔가 비싸면서도 편안할 것 같은 의자 디자인이 정말 많습니다. 헤이는 조명이나 가구도 좋았지만 소품이 예쁘고 게다가 실용적입니다. 가격은 어떤 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또 어떤 건 혹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집 꾸미는 것에 무지한 사람도 이것이 바로 덴마크 디자인이라며 물건을 사게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코펜하겐은 어딜 가든 깨끗하고 깍쟁이 같은 느낌의 도시라면 크리스티아니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율규칙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는데 도시 안에 따로 존재하는 자유로운 히피 마을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힙하면서도 조금 무섭고 예술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저분하달까요? 벽 곳곳에는 그래피티와 예술 작품이 가득하고 공방이나 카페, 심지어 놀이터 모습도 세상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운 영혼들이 사는 마을 같습니다. 나는 뉘아운이 별론데 역시 인어공주는 허무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만합니다. 도시마다 도서관을 방문하곤 하는데 코펜하겐 대학교의 구도서관도 시간 내서 가볼 만한 곳입니다. 무려 13명의 노벨상 수상자 사진이 입구에 있어서 살짝 기가 죽은 채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이름도 있네요. 바로 닐스 보어.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양자역학을 정립한 분이죠. 이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탄 걸까요? 구도서관은 오래된 만큼 상당히 고전적입니다. 높은 천장과 나무 서가가 꽤 운치가 있어요. 2층 구조도 그렇고 길고 대칭으로 되어 있는 서가가 마치 영화 세트장 같고 감성 사진을 찍기도 괜찮은 곳입니다. 스토르벨트는 함부르크에서 코펜하겐으로 가는 경로 중 페리를 타지 않을 때 이용하는 다리예요. 덴마크를 동서로 이어주는 핵심 다리답게 약 18km를 이동하는 통행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번 통행에 275크로네 정도인데 인천대교가 21km 정도에 5,5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비싸죠. 뭐 그렇지만 대기 시간도 없고 시원시원한 북유럽 바다 풍경이 조금은 보상을 해줍니다. 토브할레는 세련된 푸드마켓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식재료도 팔고 덴마크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모레브레드는 꼭 먹어봐야죠. 두툼한 호밀빵 위에 해산물, 육류 등 다양한 토핑을 올려서 먹는 오픈 샌드위치인데 덴마크 대표 요리인 만큼 꼭 취향껏 드셔보세요. SMK 덴마크 국립미술관은 덴마크 최대 규모의 미술관입니다. 렘브란트나 마티스 등 유럽 명화도 볼 수 있고 덴마크 회화의 황금기 작품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유럽 감성을 미술로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구관과 신관 사이의 거대한 유리 통로가 아름다운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코펜하겐의 매력 속으로 렛츠 고!